한때 이명박 시대 때 이런 말 있었거든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광고 같은 데서 그런 말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광고가 너무나 사기성이 많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하세요 하는 얘기는 부자든 부자 아니든 상관없어요. 행복의 기준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자 되세요 한다는 것은 부자가 모든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천박하고 타락하고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보기에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제 눈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박근혜가 자주 쓰는 말은 뭐 삑하면 뭐 대박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러는 겁니다. 뭐 대박 일세. 아니 그런데 그 대박이라는 것도 부자 되세요나 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해가지고 뭐 대박이 난다든지 복권을 사서 대박이 난다든지 부동산을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대박이 난다든지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들이 어떤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나 천박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아주 사람들이 유행어로 썼던 걸 보면은 일종의 시대 정신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 시대가 그렇게 대박이 나고 싶고 그렇게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진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돈이라는 것이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머니는 커지고 어떤 주머니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의 어떤 분배를 잘 할 수 있어야지만 나라가 건강하게 돌아가서 이 혈액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아주 그냥 대놓고 자기들이 나서서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지성에다가 아주 모자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정부를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었나요? 교육 부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그것은 또 사람들이 너무나 부자 되고 싶은 열망 그런 것을 많이 심어줬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인문학적으로 있잖아요. 뭐 어떤 철학적이라든지 윤리적이라든지 이런 그런 성숙한 정신세계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아주 한심한 그런 정부가 10년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정말 끔찍하다. 저것은 적폐로구나 하면서 저런 적폐를 청산을 해야 돼. 많은 적폐가 있지만 그중에도 그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돈에 목숨을 걸면서 그 안에 부패가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적폐가 쌓인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촛불 정부에서는 적폐를 청산을 해주고 또 이제 부가 골고루 잘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서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초양극화 시대에 이런 아주 끔찍한 어떤 그런 정신세계라니까 이상한데 끔찍한 느낌이 긴 시간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탈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뭔가요?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금 정책도 제대로 되는 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골고루 작동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 문제, 이 냉전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시대 정신에 어느 정도 이것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남북 문제 하나만 해결돼가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과 함께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다 골고루 일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은 우리가 피가 이게 한쪽에만 이렇게 돌고 다른 데는 안 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 문제 한쪽은 좀 잘 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제대로 안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하잖아요. 그전에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뭔가 정책이 잘못된 거죠. 지금 2년이 이제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게 뭔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지금 꽉 막힌 곳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서 지금 현재 이 남북 문제, 냉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른 것도 당연히 같이 혈액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대 정신의 일부는 뭐 5개가 있다 하면은 1개 정도는 지금 잘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4개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 4개가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요. 바로 구글, 유튜브, AI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 겁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판결을 내리면은 판사들이 그냥 내리는 판결에 그냥 전부 다들 판사가 막 내렸나 보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안희정의 이 사건만 해도 말이 안 된다. 우리 깨어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어디 조금 센스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디 좀 이렇게 통찰력이 많이 떨어지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심 문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각을 했고 이것은 진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또 언론에는 얼마나 쏘갔습니까? 언론 조중동 완전히 악명 높은 조중동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내 매일경제에 속은 거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다니까요. 매일경제가 그 정경련에서 만든 거니까 삼성 그 꼬봉 아닙니까? 경제신문은 다 그렇거든요.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뭐 서울경제 전부 다 기업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는 뭐냐면은 건강한 기업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완전 저 조연아처럼 저런 기업이 지금 대기업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 돈을 투자받았나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조연아가 뭐라 하나요, 남편한테 이 거지 같은 인간 하면서 막 욕지거리를 퍼붓었어요. 그 엄마가 그 의사를 만들려고 옛날 엄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40대 아닙니까? 조연아가 40대니까. 그 40대의 엄마가 그 딸내미, 그러니까 아들내미를 대기업에 잠가 보낼 때는 부잣집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겠죠. 그 아들을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거지 같은 자기 아들을 거지 같은 남자라고 거지 같은 놈 이렇게 했겠죠. 욕을 했으니까. 그렇게 욕을 들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엄마가. 그러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조연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기업의 딸이니까 그 돈이 다 자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다 개인 돈이라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주식으로 이래 들어와가지고 주식 다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빠가 몇백억을 병원을 만들어줬는데 이 거지 같은 인간 이러면서 욕을 막 퍼본 겁니다.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런 그 대기업 위주의 경제신문이 글을 써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언론에 놀아놨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조중동이 완전 일제 앞잡이 신문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신문은 완전 3대, 4대 세습하고 있는 재벌 족벌의 하수인들이라는 것.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진실한 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만이 해결책이다, 이 시대는. 지금 드루킹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하고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매크로를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자유한국당을 이길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김경수한테 그것을 말하면서 서로 간에 생각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다. 그때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거짓이었다는 건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그때 그 당시에는 공명심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박근혜의 실책으로부터 국정농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 길뿐이야 이러면서 했는데
정직하게 했었어야죠. 그것을 여기서 불법을 저지른다고 자기들도 불법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 포렌식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진당 그때 그 당시에 유시민하고 이정희가 그 파가 나눠 싸울 때 그때 그 당시에는 겨우 핸드폰이 돌아가고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발달도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경순 조작한 게 전혀 들통날 줄 몰랐겠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국은 다 들통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정희 파가 한 게 아니고 유시민 파가 했다더라 하고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했어야 된다니까요. 예. 아무리 유시민이 작가를 했었고 옛날에 환경 장관을 했었어도 환경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어도 그때 그 사람이 경선 조작을 한 게 들통남으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은 아직까지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하지만 결국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드루킹이나 유시민이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정신은 뭐냐면은 무조건 정직과 사필 규정이다. 그것이 시대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시대 정신의 자리거든요.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자기 적을 이기기 위해서 불법은 나도 저지른다. 이것이 이제 안 통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사필 규정을 아주 그냥,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과 우리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오늘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그때 오피스텔, 좀 됐었어요. 오피스텔의 그 관리비가 완전히 그 넓은 아파트가 내는 평수만큼 조그마하게 혼자 사는 그러니까 오피스텔 세입자도 그 관리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월세나 관리비나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끔찍하잖아요. 오피스텔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좀 단촐하게 살려고 사는 건데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 문제되는 것을 잡아내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또 하나가 떴어요. 이 탈세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앞으로는 세금 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당연히 잡아내야 되는 거죠. 탈세하는 거니까 나라에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돈은 다 땡가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걸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잡아내면은 세금이 이제 그치겠죠. 탈세를 잡아내니까 그런 걸로 이제 또 복지에 쓰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 또 이제 복지가 하나 더 나왔어요. 뭐냐면 예술에 투자하는 겁니다. 영화 부문. 그러니까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영화인데요. 경기도에서 이제 주로 제작하는 영화겠죠. 거기에다가 1억까지 이제 참가자 모집을 해가지고 제작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모집 대상에 조건이 있겠죠. 그 안에 맞으면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예술진흥 컨텐츠 사업이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 또 발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고향에서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세트가 완전히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까지 또 이렇게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어떤 제도를 마련함으로 해서 예술의 그 분야도 훨씬 더 또 경기도에서는 발전하는 그러면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술이 정말 저는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